당신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 속에만 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써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 속에서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감정이에요. 그저 담담하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나요?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하며 세상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만나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때의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어요. 영화를 볼 때, 식사를 할 때, 주말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그 차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당신은 늘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더 많으니 당연히 자신이 더 잘 안다는 식이었죠. 처음에는 그게 든든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나를 이끌어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점점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아직 어려서 그래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거야 라고 했죠. 나는 당신의 연인이었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는 고작 몇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몇 년의 차이를 마치 한 세대의 간극인 것처럼 대했어요. 당신이 먼저 겪었다고 해서, 먼저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닌데도요. 나는 당신과 대등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때로는 내가 이끌고 때로는 당신이 이끄는 그런 관계요. 하지만 당신은 늘 앞서가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나는 뒤따라가야 하는 존재로만 여겨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만남은 점점 패턴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외로울 때,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요. 그것도 주로 밤늦게. 처음에는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나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했던 것뿐이라는 걸요.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 힘들 때 기댈 누군가, 그리고 육체적 욕구를 채워줄 누군가. 나는 당신에게 그런 존재였던 거죠. 정말 아팠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 아나요? 당신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 졸이고 당신이 힘들어하면 내 일처럼 걱정했어요. 당신의 꿈을 응원했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땠나요? 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건성이었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천편일률적인 위로만 했죠. 내 꿈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차갑게 평가했고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진정한 동반자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나는 당신에게 편리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모든 걸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단 하나 혼자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나를 찾았던 거죠. 그런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필요에 의한 만남일 뿐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온전히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아니, 헤어지는 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마음 한편에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그리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부디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이에요.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우리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웃으며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신이 행복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는 참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오해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네요. 돌이켜보면 그 오해들을 풀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그 기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가장 큰 오해는 서로에 대한 기대였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길 원했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늘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야지. 당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문제 해결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도 나를 오해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섭섭해했죠.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왜 안 들어? 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나는 당신에게 부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연인을 원했는지도 몰라요.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가는 동반자를요. 하지만 당신은 늘 앞서서 길을 안내하려고만 했죠.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날 일정을 함께 정하고 싶었어요.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함께 의논하면서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더군요. 내가 다 알아봤어. 이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야라고 말하는 당신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뿌듯함도 보였고요. 하지만 나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혼자 다 정해버렸다는 게요. 그날 여행은 당신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효율적이었고 알차게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나는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패키지 투어를 따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원한 건 완벽한 여행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당신에게 그 마음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걸 알았기에 섭섭해할 당신의 모습이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며 좋아, 재밌다라고 말했죠. 이런 식으로 쌓인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답답해하고 당신은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오해도 있었어요. 당신은 그게 우리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내가 원한 건 더 깊은 교감이었어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꿈을 꾸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만남은 육체적인 것에만 집중되는 것 같았어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깊이 있는 이야기는 사라졌죠. 어느 날 당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뭐 하는 것 같아? 당신은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지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즐거운 시간? 그게 다일까? 나는 당신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지, 서로의 꿈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하지만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늘 회피했죠.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을 즐기자라고 말하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위해 노력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이제 와서 그 모든 오해를 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해요.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이 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리인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오해들도 천천히 풀릴 거예요. 아니,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흐릿해지고 색이 바래고 결국 잊혀질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실타래처럼 엉킨 오해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 더 꼬이기만 합니다. 차라리 그냥 놓아두는 게 나아요. 땅에 묻어두면 비와 바람에 씻기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사라질 테니까요. 우리의 오해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해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오해들에 묶여 있지 않을 거예요. 관계란 결국 어른과 어른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른이란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죠. 서로를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나를 어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당신 눈에 나는 아직 덜 자란, 경험이 부족한,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가르치려 들었고 이끌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나름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당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을 뿐이지 덜 산 게 아니에요. 당신이 겪지 못한 일들을 나는 겪었고 당신이 배우지 못한 것들을 나는 배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성숙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만 먹었을 뿐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들도 많죠. 반대로 젊지만 놀라울 만큼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예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게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더 현명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때로는 경험이 편견을 만들고 나이가 고집을 낳기도 하니까요. 나는 당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요. 서로의 의견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때로는 내가 이끌고 때로는 당신이 이끄는 그런 관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게 불편했나 봐요. 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했고 결정권을 놓지 않으려 했죠. 내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듣는 척만 하다가 결국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래도 이게 더 나아로 끝나는 대화들. 진정한 어른의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당신은 늘 강한 척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아는 척했죠.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않았고 불안해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강함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모를 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나는 당신에게 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힘들 때 힘들다고 했고 불안할 때 안아달라고 했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약하다고 생각했나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나요? 어쩌면 그래서 더 나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른의 사랑은 서로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상대가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죠.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너무 많이 간섭했어요. 내 선택을, 내 결정을, 내 삶의 방식을 자꾸 바꾸려고 했죠. 당신 방식이 더 낫다고, 더 효율적이라고, 더 현명하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기준일 뿐이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삶이니까요. 실수도 내가 하고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도 나의 몫이에요. 당신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숙한 관계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당신은 나를 당신과 같게 만들려고 했고 나는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길 원했어요. 그 간극은 너무 컸습니다. 메울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이제 나는 진정한 어른의 관계를 원해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나란히 걸어가는 관계를 꿈꿉니다. 당신도 그런 관계를 찾기를 바라요. 당신을 우러러보지도 낮춰보지도 않는 사람.
동등한 위치에서 당신과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요. 사람들은 나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몇 년을 더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더 현명하고 더 성숙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믿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나이는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한 시간의 길이일 뿐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자주 상기시켰죠. 내가 내 나이 때는,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대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의 25과 나의 25은 전혀 다른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하며 보낸 시간이니까요. 당신이 겪은 25을 기준으로 나의 25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나이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예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10년을 보낸 사람과 매 순간 배우고 성장하며 5년을 보낸 사람 중 누가 더 성숙할까요? 당신은 먼저 지내온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나보다 앞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내가 당신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인생의 깊이는 나이로 측정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살아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중요한 건 경험의 양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예요. 나는 당신과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당신이 겪지 못한 일들을 겪었고 당신이 뇌 속에 솟기지 못한 감정들을 느꼈죠. 그 경험들이 나를 만들었어요. 당신의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당신은 일찍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죠. 조직 생활의 규칙, 사람들과의 관계,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들. 그건 분명 값진 경험이에요.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걸었어요.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을 탐구하는 데 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 과정에서 나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세웠죠. 어느 것이 더 나은 방식일까요? 없어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당신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배웠고 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배웠어요.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한 거죠.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만이 가치 있다고 여겼죠. 내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그런 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아라고 일축했어요. 내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현실적인 것만이 중요한가요? 돈을 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만이 성공인가요? 내면의 평화, 자아 실현, 진정한 행복 같은 건 중요하지 않나요? 나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도 중요하고 이상도 중요해요. 물질도 필요하지만 정신도 필요하죠.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한쪽에만 치우쳐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강해지고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라는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죠. 당신이 그랬어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변하는데 당신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만 고집했죠. 나는 당신보다 젊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유연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열려 있었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나이가 적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편견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당신이 세상은 원래 이래라고 말할 때 나는 왜 그래야 하는데? 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다들 이렇게 해라고 말할 때 나는 다르게 하고 싶은데 라고 답했죠. 이게 철없는 건가요? 아니면 독립적인 사고인가요? 좋은 어른이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지내온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좋은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려 들지 않고 함께 배우려는 사람이죠. 좋은 어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하고 다른 세대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요. 좋은 어른은 나이를 권위로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많이 살아봤으니까라는 말로 상대를 누르지 않죠. 대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제시하고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존중해요. 당신은 이런 좋은 어른이 아니었어요. 나이를 방패로 삼았고 경험을 무기로 사용했죠.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굴복시키려 했어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지배였어요. 이제 나는 나이에 속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하지 않을 거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로 판단할 거예요. 당신도 이제는 나이를 내려놓기를 바라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그것만으로 당신을 정의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외모? 조건? 성격? 물론 이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깊이와 결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고의 깊이, 감정의 결,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요. 우리는 그게 맞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잘 맞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깊이 들어가면 너무 달랐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랐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당신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중시했어요. 돈, 직업, 안정 같은 것들이요. 물론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나는 의미를 찾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남길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에게는 중요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런 질문들을 쓸데없다고 여겼죠. 그런 걸 생각해봤자 답 없어.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당신이 자주 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건 나에게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깊이도 달랐어요. 나는 깊은 대화를 좋아해요. 인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대화를 불편해했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깊은 주제를 꺼낼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 가벼운 농담, 피상적인 대화로 넘어갔죠. 처음에는 그게 당신의 방어기제인 줄 알았어요. 깊은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게 불편해서 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 조금씩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죠. 결국 깨달았어요. 당신이 깊은 대화를 피하는 건 불편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였다는 걸요. 그런 주제들이 당신에게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감정을 다루는 방식도 달랐어요. 나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나누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당신은 감정을 불편해했어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요. 내가 슬퍼하면 빨리 위로해서 그 감정을 없애려 했어요. 내가 화를 내면 진정시키려고만 했죠.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지나갈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감정이 무시당하는 것 같았죠. 나는 위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달랐어요. 당신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했어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 그게 당신의 목표였죠. 하지만 나는 모험을 원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 안정보다는 성장을, 예측 가능함보다는 가능성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 힘들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당신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 꿈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추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현실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고 싶었어요. 예술과 문화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어요. 나는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걸 좋아해요. 그것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것들을 단순한 오락으로만 봤어요. 즐길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죠. 내가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냥 영화잖아라고 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너머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을 더 중시했어요. 저 사람 직업이 뭐래? 집은 어디 살아?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질문들이에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무엇을 좋아해? 어떤 꿈을 꾸고 있어? 를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이런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어느 하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죠. 하지만 그 다름이 너무 컸어요. 좁힐 수 없을 만큼요. 깊이와 결이 맞는다는 건 모든 게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르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당신도 이해해주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존중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당신은 내 가치관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폄하했고 나는 당신의 현실주의를 속물적이라고 생각했죠.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바꾸려고만 했어요. 이제 나는 나와 깊이와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같은 것을 보며 감동하고 같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당신도 그런 사람을 찾기를 바라요. 사랑에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육체적 끌림, 감정적 교감, 정신적 연결, 영혼의 공명.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관계에서는 한 가지만 강조되었죠. 바로 육체적인 부분이요. 물론 육체적 끌림은 중요해요. 그건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처음에 우리도 그런 끌림이 있었고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당신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육체적인 친밀함을 기대했어요. 아니, 기대를 넘어서 당연시했죠. 마치 그게 우리 관계의 목적인 것처럼요.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진지한 이야기는 사라졌어요. 만나면 바로 침대로 향했죠. 처음에는 그게 당신의 사랑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다른 게 느껴졌어요. 이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욕구의 해소였어요. 내가 당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때 당신은 귀찮아했어요. 내가 내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대충 듣는 척 하다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렸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늘 같은 곳에 도달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관계가 이것밖에 안 돼? 당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가 좋잖아.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우리 사이가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육체적으로 잘 맞는 것뿐인지요. 육체적인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다운 거죠. 두 사람이 서로를 원하고 그 욕망을 나누는 것.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랑의 한 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니까요. 나는 당신과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내 두려움, 내 꿈, 내 상처, 내 희망.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죠. 당신의 내면도 알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당신은 그런 대화를 피했어요. 너무 무겁다고 너무 진지하다고 했죠. 우리 그냥 즐겁게 지내자라고 말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걸 거부했어요. 당신에게 관계란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 깊이 연결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일도 잘하고 돈도 벌고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당신의 삶은 완벽했어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그 한 가지를 위해 나를 찾았던 거죠. 당신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것, 육체적 욕구를요.
나는 당신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였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아팠습니다. 나는 도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꿈이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온전히 나로서 사랑받고 싶었어요. 진정한 친밀함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야 해요. 물론 육체적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그건 감정적, 정신적 친밀함이 바탕이 될 때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존중할 때 육체적 결합도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바탕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은 알았지만 마음은 몰랐어요. 서로의 과거는 알았어도 현재의 고민은 나누지 않았죠. 함께 미래를 그리지도 않았어요. 당신과의 관계에서 나는 점점 공허해졌어요. 육체적으로는 가까웠지만 마음은 멀었으니까요. 함께 있어도 외로웠고 안겨 있어도 쓸쓸했어요. 이건 내가 원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는 영혼이 교감하는 사랑을 원해요. 서로의 눈을 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함께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한 것. 그런 연결을 꿈꿨어요. 육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 그건 극복할 수 있어요.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근본적인 문제니까요. 당신에게 바라요. 다음에 만나는 사람과는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도 나누기를요. 섹스보다 대화를, 욕망보다 이해를, 순간의 쾌락보다 지속적인 교감을 추구하기를요. 비록 몸이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마음이 통하면 그 또한 아름다울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육체적 친밀함도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는 어려워요. 육체만 맞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결국 공허함만 남아요. 우리처럼요. 그러니 다음번에는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마음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나누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는 육체적 끌림만으로 관계를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나와 맞는다면 그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거예요. 사랑과 필요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필요를 넘어서는 무언가예요.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어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욕구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나를 찾았죠. 하지만 그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그 순간에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요. 바쁠 때는 며칠씩 연락이 없다가 외롭거나 힘들 때면 갑자기 나타났죠. 그리고 필요가 채워지면 또 사라졌어요. 나는 당신에게 비상용 배터리 같은 존재였어요. 평소에는 서랍 속에 넣어두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죠.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다시 서랍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관계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거죠. 당신은 내 행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도 원하는 거라고 착각했죠. 나는 당신에게 말했어요. 나도 필요한 게 있어. 대화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해. 하지만 당신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라고 말하며 내 요구를 무시했죠. 당신에게 잘 지낸다는 건 당신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의 필요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거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게 쓰게 속는 사람이에요. 일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하죠.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취미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당신의 삶은 완벽해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육체적 친밀함, 그것만큼은 혼자 할 수 없었죠. 아니, 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은 거죠. 나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어요. 당신 삶의 퍼즐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던 한 조각. 나머지는 다 맞춰져 있었고 나는 그저 마지막 조각으로 끼워 넣어진 거예요. 하지만 나는 퍼즐 조각이 아니에요. 나는 온전한 하나의 인간이고 내 삶도 있고 내 필요도 있어요.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한쪽만 필요하고 다른 쪽은 필요로 해주는 관계, 그건 의존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없이도 괜찮지만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한 거예요.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내가 없을 때도 당신 삶은 잘 굴러갔어요. 나는 선택 사항이었을 뿐 필수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선택 사항이 필요할 때만 나를 불렀어요. 나도 당신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확실해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죠. 당신은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지금 있는 빈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였죠. 이런 식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면 결국 주는 쪽이 바닥나게 되어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점점 지쳐갔죠. 당신에게 계속 주었어요. 시간을, 감정을, 에너지를. 하지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었어요. 당신은 받는 것에만 익숙했고 주는 법을 몰랐어요. 아니, 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독립적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니라 고립이에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늘 강한 척, 괜찮은 척 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를 필요로 했어요. 모순이죠. 정서적으로는 의존하지 않으면서 육체적으로만 의존하는 거요. 그건 진정한 친밀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친밀함은 모든 면에서 서로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강한 모습도 보이고 약한 모습도 보이고 잘난 것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온전한 자신을 드러낼 때 진정한 연결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연결을 만들지 못했어요. 당신은 자신의 일부만 보여줬고 나에게서도 일부만 원했죠. 완전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한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모든 면을 받아들여주고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당신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요. 그러려면 먼저 스스로의 필요를 인정해야 해요.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로 대해야 해요. 필요를 채워줄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삶을 만들어갈 파트너로 여기는 거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온전한 나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제 당신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그리고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살아가길. 그게 내 진심이에요.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확실해요. 당신은 나를 좋아했을지 몰라도 사랑하지는 않았죠. 사랑이었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에게는 분명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 알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할 거예요.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 사람과는 대화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라고 또 만나면 할 이야기가 넘쳐날 거예요. 사소한 일상도 함께 나누고 싶고 깊은 생각도 공유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도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당신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을 응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성공이 내 일처럼 기쁠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약해질 수 있을 거예요. 늘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안아줄 거예요. 그 사람과는 나이나 경험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고가 맞고 결이 맞고 깊이가 맞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는데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눈빛만으로도 통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꼭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진정으로 당신과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만났을 때 알아보고 알아봤을 때 잡아야 해요. 그 사람에게 솔직해지세요.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나누세요. 완벽한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세요. 다르다는 이유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세요. 이끌려 하지 말고 나란히 걸으세요. 가르치려 들지 말고 함께 배우세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세요. 충분한 시간을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시간을요. 육체적인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의 친밀함을 쌓으세요. 그 사람의 꿈을 응원하세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고 말해주세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그 사람과 미래를 그리세요.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함께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함께 가고 싶은 곳들을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요. 그래야 그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연한 게 없어요. 함께 있어줘서 사랑해줘서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은 표현할 때 더 깊어져요. 그 사람과 싸울 때도 있을 거예요. 의견이 안 맞고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날 때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존중을 잊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고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화해하세요. 빨리요. 자존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그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하세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가 되세요.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행복하고 더 용기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나이가 비슷하면 더 좋겠죠. 같은 세대로서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나이예요. 서로가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도 변할 거예요.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니까요. 더 나은 방향으로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는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각자에게 맞는 사람은 분명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깊은 대화를 원했는지, 왜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 이상을 바랐는지, 왜 동등한 관계를 원했는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놓아주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놓아주고 진짜 당신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행복하세요. 우리 사이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어쩌면 오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기대와 이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뭐라 불리든 그것들이 우리를 갈라놓았죠. 나는 이제 그 오해들을 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누며 그때 내가 한 말은 사실 이런 의미였어라고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해는 관계의 일부예요. 두 사람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오해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냥 쌓아두느냐.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아니, 선택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대화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요. 실타래를 생각해봐요. 엉키면 엉킬수록 풀기 어려워져요. 억지로 당기면 더 꼬이고 조급하게 풀려고 하면 매듭만 더 단단해지죠. 우리의 오해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어요. 이렇게 하자와 저렇게 하자의 차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와 나는 저렇게 생각해의 차이.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풀지 않았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별것 아닌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별것이 돼요. 작은 오해들이 모여서 큰 벽을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오해받을 것 같았고 설명하려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이 모든 오해를 풀 수는 없어요.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괜찮아요. 꼭 모든 걸 명확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신 시간에 맡기려고 해요. 실타래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리쬐면 천천히 썩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흐려지고 색이 바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의 오해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흐려지고 중요성이 줄어들고 결국 잊혀지기려.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도 변할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했던 말, 했던 행동들이 선명하게 기억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질 거예요. 상처받았던 감정도 무뎌지고 분했던 마음도 가라앉을 거예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나에 대한 기억이 천천히 색이 바래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먼 과거의 일이 될 거예요.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모두 추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이 오해에 묶여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나를 떠올려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칠지도 몰라요. 그때쯤이면 오해도 다 사라지고 없겠죠. 우리는 가볍게 인사하고 근황을 물어보고 잘 지내라고 말하며 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신이 행복해 보인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완전히 낭비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웠을 테니까요. 나도 당신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당신이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나은 연인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게 해줬죠. 그건 값진 교훈이었어요.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요. 오해가 다 썩어 없어지는 날, 우리는 서로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죠. 그때쯤이면 우리는 정말 안 맞았었구나라고 담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우리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요. 그게 이 오해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일지도 몰라요. 서로에게서 떠나 각자의 행복을 찾게 한 거죠. 그러니 지금은 그냥 이대로 두려고 해요. 오해도 상처도 분노도 슬픔도 다 땅에 묻어두고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자연이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거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편안해질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이제 정말로 끝을 맺어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가야 해요. 함께 걸어온 이 길은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어떤 관계든 끝나는 건 슬픈 일이니까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들이 가짜였던 건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이 우리를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 때문에 맞지 않는 현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우리 둘 다에게 불공평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해요. 당신과 진정으로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내 길을 가야 해요. 나와 깊이와 결이 맞는 사람을, 나를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을, 나와 동등한 관계를 맺을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배움의 시간이었죠. 서로에게서, 관계에서, 사랑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 배움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 덕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관계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죠. 그건 소중한 교훈이에요. 당신도 나를 통해 뭔가를 배웠기를 바라요. 사랑이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것, 관계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 상대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앞으로 당신이 만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연인이 되기를 바라요. 나와의 관계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를요. 다음 사람은 진심으로 대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평등하게 관계 맺기를요. 나도 그럴 거예요.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더 현명하게, 더 성숙하게 다가갈 거예요. 내 필요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필요도 듣고, 내 상처만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의 아픔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연인은 아니었지만 좋은 교사였어요. 때로는 아픈 방식으로 가르쳤지만 그래도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러니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연락은 하지 않을 거예요. 궁금해도 참을 거고 보고 싶어도 견딜 거예요. 깨끗하게 끝내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고 생각해요. 질질 끌면 더 아플 뿐이니까요. 당신의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겠지. 시도에 쓰게 속죠. 공통 친구를 통해서 혹은 우연히. 그때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기뻐할 거예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전부니까요. 나도 잘 살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아픔에서 회복하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 소식을 듣게 되면 나도 잘 지낸다고 전해주세요. 당신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축하할 거예요. 진심으로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랄 거예요.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떠올리며 생각할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 고마워. 그렇게 당신은 내 과거의 소중한 일부가 될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비극도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끝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편하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너는? 그런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요. 그때 당신의 얼굴에서 행복이 보인다면, 당신 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위안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았지만 각자 자기 사람을 찾아 잘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니까요. 나도 그때쯤이면 내 자리를 찾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둘 다에게 바라는 미래예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비난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내 감정을, 우리 관계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요. 이렇게 글로 쓰는 게 내게는 치유의 과정이에요. 당신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라요. 일기를 쓰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든 혹은 그냥 시간을 보내며 천천히 잊어가든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낯선 사람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가까운 사람도 아닌 거죠. 과거를 공유했지만 미래는 공유하지 않을 사람들. 그게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함께 걷다가 헤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하죠. 당신은 두 번째 부류였어요. 함께 걸었던 시간에 감사해요.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고 그 순간들은 진짜였어요. 비록 끝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 순간들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정말로 작별이에요. 안녕 당신. 잘 살아요. 행복하세요. 당신이 찾는 사랑을 꼭 만나기를.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나도 잘 살게요.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읽어줘서 고마워요. 비록 당신이 이 글을 읽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어요. 이게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니까요. 이제 각자의 길로 가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걸어가요. 우리가 걸었던 이 길은 이제 추억이 되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질 거예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나이도 사고도 결도 깊이도 잘 맞는 그 사람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기를. 비록 몸은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랑을 만나기를.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누군가와 연결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사랑이란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깨닫기를.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나도 그렇게 살게요. 당신과의 시간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우리 각자 잘 살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실타래처럼 엉킨 우리의 오해들이 시간 속에 묻혀 천천히 썩어 사라지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라나기를.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 대신 담담한 이해와 받아들임이 자리 잡기를. 남녀 간의 관계는 어른과 어른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당신도 나도 더 성숙한 어른으로 누군가를 만나기를.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경험의 양이 아니라 성찰의 질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먼저 지내온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함께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어른이 되기를.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당신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꼭 붙잡고 남은 날들 잘 살아가기를.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전부예요. 안녕히, 그리고 고마웠어요. 우리의 시간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요. 잘 살아요, 정말로.